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바로 1월 8일에 와 있습니다. 워싱턴 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살펴보면은 오늘 목요일 아침 제주 38도, 낮 제고 56도가 되겠습니다. 습도는 100%, 습도가 좀 높습니다. 자,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은 역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아침 제주 43도, 낮 제고 52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아침 제주 34도, 낮 제고 49도가 되겠으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 2025년은 이미 지났죠. 오늘 새해 들어서 8일째를 맞습니다마는 2025년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지나온 우리입니다. 우리 앞에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전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대한 재편의 서막을 알린 겁니다. 지난 1년이 질서의 파괴를 목도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 2026년엔 그 폐허 위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25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원과 함께 몰아친 이민 정책의 냉혹함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경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게 되면 우리는 항상 소외된 소수계로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 사는 우리 한인들은 올해 들어와서 스스로를 미국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미국인들에게 변화를 주는 그러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요,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인 사회는 이 미국 속에서 미국 경제의 공급망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K-컬처로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진 한민족의 핵심 세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미국 속에서 살면서 우리 한인들은 이민가족의 초청을 받은 거기서 멈춰서는 아니 되죠. 그 틀에서 벗어나서 손님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들이 한인들은 미국 속에서 살면서 역사가 어느 정도 한 70년 정도 됐죠. 이제 주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의 한 200만 이상이 미국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대단히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그리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요. 끈질깁니다.
다만 좀 뭉치지 못해서 그게 참 오점입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그 위상은 나날이 미국 속에서 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멈출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정적적으로 3시간 만에 체포해서 뉴욕으로 연방 교도소에 지금 가둬놓고 있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넬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국가는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에너지 관계에 개방적이라며 원유 등 미국과의 교류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도 융통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융통성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실은 어제 보도 자료를 내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에서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실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을 무장 불법 침공으로 규정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상 전례 없는 오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비수익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국가는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에너지 관계에 개방적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미국과의 교육을 이례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수출의 71%는 8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중 27%는 미국으로 간다면서 베네수엘라는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은 평화의 나라일 뿐 말하자면 전쟁 중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실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존중하기로 한다면 그 어떤 국가에도 경제, 상업,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 언제든지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보게 되면 미국의 마두로 부부 체포로 관계의 균열이 깨지긴 했지만 원유 등을 포함해서 경제 개방 원칙은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일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여성 총리가 얼마 전에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시에는 우리 일본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죠. 그 분노가 이제 이 비즈니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희토류가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희토류가 많이 나죠. 중국의 희토류를 일본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 만일에 희토류를 수출하지 않게 되면은 일본의 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자동차, 전자부품, 기계 등 핵심 산업에 반드시 희토류가 필요합니다만은 중국에서 이것을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일본에 엄청난 손해를 입힙니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을 때 스즈키가 3주간 생산을 중단하는 등 일본의 자동차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일본의 한 자동차 기업 간부는 요미우리 신문에 희토류 공급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감산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노이다 통상의 이마이 노츠미시 사장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면 정말로 일본 산업계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함으로 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출 줄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가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국 내에 민간 방위력, 말하면 시빌 디펜스 강화를 위해서 대대적 재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이어서 그린란드 점령에 대한 야욕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 7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캐나다는 40만 명 규모 민방위군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국방동원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미 대선 승리 직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고 반복 주장하면서 캐나다에서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캐나다에서는 대규모 민방위군 창설 계획은 캐나다 언론들이 지난해 5월 30일자로 작성된 9쪽짜리 이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하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문서 작성 당시에는 초기 구상 단계였습니다마는 지난해 하반기를 거치면서 계획이 구체화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한 도널드 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유럽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이번에는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일 워싱턴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면서 다음 주에 덴마크 총리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의 긴급 회담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만남은 미국의 노골적인 영토 매입 압박에 대한 정면 성격입니다. 한편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그린란드 매입 질문에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군사력 배제 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앞에는 항상 모든 선택지가 트럼프 대통령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미국이 군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유럽 전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나토 동맹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페드로 대통령 향해서 코카인을 만들고 미국에 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 대통령인 페드로 대통령 향해서 콜롬비아는 코카인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있다. 이거는 중대한 죄다 말이지. 또 콜롬비아에 대해서 아주 콜롬비아는 병이 든 나라다. 타락한 나라다. 그것도 모자라서 코카인을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바로 현 콜롬비아 대통령인 페드로단 말이야. 그는 아주 오래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에 콜롬비아에서 작전을 할 거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기자가 그러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이어서 콜롬비아 대통령인 페트로도 몰아낼 것이냐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굿 아이디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은 또 다른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한 자세를 변경했어요. 콜롬비아 대통령 페드로에게 엄청나게 비판과 비난하면서 경고까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체인지 마인드 됐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 대통령 페드로 대통령이 전화를 나한테 걸어왔다. 콜롬비아 대통령 페드로의 말투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투로 나한테 공손하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한편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정상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콜롬비아 대통령 페드로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미국에 잡혀온 것을 보고는 C급을 해서 겁을 먹었는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썼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이해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미국의 마크웨이 시센 칼럼이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20가지나 나열해서 대단히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의 첫 1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만은, 첫째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에비 게이트 폭발 테러에 대해서 응징을 간 겁니다. 또 모든 미국 어린이들에게 신탁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좌를 신설했죠.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큰 공적이죠. 또 불법 이민자들에게 강력하게 대처함으로 해서 요즘에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감히 멕시코 국경 엘살바도르 남미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큰 업적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관세 위협을 통해서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진적으로 성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여성 스포츠들을 또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연방 공무원 100만 명에 대한 단체 교수권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전기차 강매 정책도 폐기했고, 방위군 투입으로 수도 워싱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아주 강화하는 데도 힘을 썼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파나마 정부는 13개 지역에 설치된 화해통신 인프라 안전한 미국산 기술로 교체를 했으며, 중국의 1대1로 구상해서 탈퇴했으며, 홍콩 기반을 둔 항만시설 관리 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방예산 1,560억 달러를 증액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일환으로 자신의 두 번째 국방력 증강 계획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침공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해군 자산을 카리브해에 배치했으며, 마약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계속총 잠수함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서도 강경 대처함으로 해서 나이지리아의 또 SI 이런 대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폭격을 가해서 SI 대원들을 사망시키기도 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찰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큐바라는 나라는 미국 코앞에서 항상 미국의 경계 대상의 국가죠. 지난 1960년만 하더라도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친미 국가였어요. 이 큐바라는 나라가 미국의 아주 참 그 우방 국가였습니다만
1960년 초에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고 나서 소련과 가까워졌어요. 그때 당시는 후르시초프라는 그 수상이 소비에트 연방 국가의 수상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카스트로가 소련과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을 했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몇십 년 동안 말이죠. 이 카스트로를 제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성공하지 못했죠. 결국은 한 10에서 20년 사이에 지난 1987년인가요? 파나마를 침공해서 노리에가를 마약범으로 마두로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법으로 해서 미국에 잡아왔죠. 그 다음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마두로를 다시 체포해서 이곳에 연방교도소에 갇히게 했습니다마는 오로지 큐바의 카스트로만 제거하지 못했어요. 큐바는 아직도 미국과의 우방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큐바의 그 경호원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와서 마두로 대통령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마두로를 프로텍트 해줬어요. 그러나 이번에 미군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을 그 밀착 경호했던 32명의 큐바 경호원들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큐바의 경호원들 하게 되면은 아주 일찌감치 세계에서 명청을 떨쳤습니다마는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는 소식입니다. 미군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다 사살되고 말았어요. 이번에 미국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마두로 대통령이 3시간 만에 체포됐으며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무사 귀환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고국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씨 아시죠? 각종 비리 의혹으로 뇌물사건, 자기 부인도 뇌물사건,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고 나라 돈을 함부로 썼잖아요. 또 장남과 차남들은 장남은 대한민국의 그 CIA 국정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떤 실력으로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가서 보좌관들을 시켜서 근무태만, 또 둘째 아들은 청탁으로 또 회사를 들어갔다든가 하여간 온 가족이 비리에 얽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병기 원내 전 대표는 보좌관들에게 갑질을 했어요. 인간적으로도 아주 인간 말종 같아요. 이 김병기. 예? 결국은 노도와 같은 국민들의 불만, 항의, 또 국민의힘의 항의, 또 자체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어요. 그것도 모자람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자체내에서 탈당하라고 그럽니다. 박지원 그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씨마저 눈물로서 강연하면서 자진 탈당해라. 그런데도 탈당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탈당하지 않으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마 제명시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의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당대표 결국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사과 요청을 지금까지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사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강경론자들에 의해서 배신자란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마는 올 6월에 앞으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5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그냥 사과를 하는 것이 그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결국은 굳은 결심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두 쪽으로 또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쪽에서는 늦게나마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영 대표에 대해서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장동영 대표를 열렬히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들은 이게 뭐냐.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사과를 하느냐. 사과를 함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환영할 것 같으냐. 쟤들은 사과를 하게 되면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내란죄로 해서 코너로 몰을 것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요, 이쪽에서 이만큼 사과하면, 양보하면, 그래, 인지상정이다. 아무리 야당과 여당이지만은 너희들이 그만큼 사과하고 양보를 했으니 우리 또한 너희들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머리 맞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가게끔 일해보자. 이러질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여서 해산시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장동영 대표에 대해서 만일에 대표께서 사과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쌍송 들고 환영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몰아붙일 겁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장동영 대표가 사과를 하니까 또 비난하고 나섰어요. 진정성이 없다. 더 사과해야 되고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되고 더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럴 때에 한동훈이 당전대표죠.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 탄핵을 주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자기의 아버지 같은 사람, 자기를 키워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감이 앞서서 감정이 앞서서 탄핵으로 몰아넣었어요. 12명의 말하면 결사대를 이끌고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 권좌에서 몰아내는데 1등 공신. 배신자죠. 어찌 됐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어리석죠.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좀 인내를 갖고, 예? 이재명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한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서 대화를 했어야죠.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거는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크나큰 실수한 거예요. 그것이 내란죄다. 내란죄하고는 또 그게 또 다른 차원이죠. 계엄령이라는 것을 엄격히 따지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반했어요. 오반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 헌법이 있잖아요. 네? 다만 그것이 계엄령까지 선포할 그런 성질이었느냐? 거긴 분부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쳤다. 그것이 다만 내란죄로 성립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냐? 내란죄가 뭡니까? 현직 대통령이 뭐가 답답해서 쿠데타 일으켜요?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켰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취리 쿠데타라고 합니다만은 쿠데타는 아니지요. 예?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가 답답해서 쿠데타 일으켜? 예? 권력을 잡지 못한 자가 말하면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인 별자리 2개 달고 소장 시절에 그게 쿠데타지요. 예?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게 쿠데타냐 혁명이냐 그런 분부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현직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는 쿠데타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건 엄격히 이거는 쿠데타가 아니에요. 예? 좀 과한 거지.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 대화로 풀었어도 될 이런 일을 계엄령까지 발목 잡는다. 사사건건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내란은 아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조건부로 합시다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권유를 했어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의 진심 어린 그 충고를 받아들였다면은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한동훈이는 진심 어리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으로 다 보고 있으니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런 특검 말고 조건부로 특검을 합시다.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발대발해서 네가 감히 내 마누라를 건드려 이런 사감 감정에 앞서가지고 당대표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네 녀석이 감히 나한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건드려 해가지고는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를 뽑는 에서 한동훈을 제치고 원희룡을 선택했잖아요. 예? 원희룡을 지지했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러면 한동훈이도 거기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감정으로 그게 폭발된 거예요, 사실은. 예?
결국은 그것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한동훈이 게시판에다 그 식구들이, 한동훈은 다시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한동훈 가족들이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한데 묶어서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그래 이번에 드러났어요. 근데 한동훈이는 자기는 가담하지도 않았고 내가 자기는 알지 못한다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다가 그러면 자기네 가족이 그랬으면 사과하고 일단락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조작했다 어쩌다 하면서 고소한다 어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동훈이는 정치계에서 떠나야 돼요. 두 번 다시 정치하면 안 돼요. 이자는 헛똑똑이에요. 검사 생활 20년 이상 했으면 뭐합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계엄령을 어리석게 선포했다고 해서 그걸 내란죄라고 단정을 하면서 탄핵에 가담을 해서 결국 지금 뭡니까? 탄핵을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서 좋아요. 그럼 지가 이게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게 그걸 막았어야지. 한동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거의 개판된 거예요. 네?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리 사건, 네? 그 밖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의 연관이 돼서, 전 해양부 수산부 장관인가요? 조재수, 또 강선희, 또 김현지, 여러 가지 많은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당내에서 쌈박질하고 뭉치지도 못하고 저렇게 지금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현재 20%밖에 지지율이 없어요. 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저 막갑한 저렇게 막무가내 법을 뜯어고치고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더불어민주당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국민들이 오죽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저런 비리와 더불어민주당의 저런 막무가내식을 다 알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지지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국민의힘 지지하지 못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예? 국민의힘. 예? (1월 8일) 워싱턴 소리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